경환적 사고 문경환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코스피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니 코스피가 6,500을 돌파했거든요. 아우 장난 아니죠? 최고죠 지금 최고점. 네, 사상 최첨이고 근데 장중 6,500이었는데 결국 이제 마감할 때는 약간 6,400대로 떨어지긴 400대 했어요. 떨어졌나요? 그래도 높네요. 네, 엄청나게 높죠. 그 전쟁 이란 전쟁 일어나고 완전히 대폭망태해서 그 시기에 주식을 샀던 우리 지부 회원 선생님께서 암담한 표정으로 삼성전자를 21만 전자에 샀다면서.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에 샀다는 거죠? 그렇죠. 전쟁 나기 전에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샀는데 와 폭락하는 거 보면서 정말 아찔해하셨거든요. 근데 반미 투쟁에 나셨었겠네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 몇 개월 만에 다시 최고점을 찍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네. 이게 이란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일인데 일단 주가라는 게 보통 이제 경기가 상승할 거다. 그래서 기업들이 실적이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가 되면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저 그래프 지금 보시면 네. 4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2월 말에 전쟁이 발발해서 3월 달에 완전히 쭉 떨어졌다가 네. 4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보통 어떤 이제 주가라는 게 어떻게 패턴이 되냐면 오를 때 이제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막 오르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떨어지면서 이렇게 조정 국면을 들어가요. 그리고 떨어질 때도 막 떨어지다가 야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 또 다시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정 국면이 들어가는데 4월부터는 그냥 단순히 너무 많이 떨어져서 조금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한 달간 그냥 꾸준히 계속 올라버립니다. 그러면 4월부터는 사람들이 야 이란 전쟁 해도 경기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4월 달에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네. 그랬나 하고 봤더니 4월 초에 그 미군 전투기가 격추돼 가지고 그 조종사 구한다고 라이언 1번 구하기 그 작전 했던 그때 아닙니까? 4월 초에 있었어요 그 일이.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지겠는데라고 생각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연결이 되는 거죠? 좀 황당하잖아요. 이래서 주식을 하면 안 되겠다.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아니 이걸 보면 사람들이 와 미국이 정말 조종사 한 명까지도 구출해내고 살려내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졌구나라고 했겠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미국은 몰락한다. 미국은 지금 패전한다. 이 이야기들로 압도적이었던 형국이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네. 그 뭐 조종사 한 명 구하려다가 막 비행기가 몇 대가 더 추가로 격추가 되고 뭐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미국 저 안 되겠는데 이란 전쟁 못 이기겠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퍼질 무렵이었죠. 그걸 보면서 트럼프가 또 타코하겠다. 타코. 트럼프는 언제나 겁먹고 물러난다. 그 신조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란 전쟁이 오래 못 가고 결국은 트럼프가 물러나겠구나. 그러면 다시 전쟁 끝나고 경기는 다시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합의한 휴전 기간이 이제 끝났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휴전 기간 또 연장을 했어요. 미국에서 무기한 연장이라고 했나 보네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 한정없이 지금 장기화 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의도가 아니냐. 저번에 방송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거 그대로 그냥 보면 될까요? 일단은 이게 휴전 기간에 뭘 하려고 했냐면 종전 협상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협상이 잘 타결되면 전쟁이 끝내는 거죠. 네. 근데 협상이 안 됐잖아요. 네. 1차 때 안 됐고 2차를 하려고 했는데 2차는 아예 협상 자체가 안 돼 버렸고 그렇게 됐는데 왜 안 됐느냐라고 보면은 일단 이 휴전을 하게 된 과정 자체가 이란이 10개 항을 요구하니까 미국이 그걸 수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나중에 이제 뉴스에 쭉 나왔는데 이란에서 10개 항을 제시했을 때 미국이 처음에는 이건 너무한다 못 받겠다라고 했다가 그러면 휴전 없어라고 하니까 그럼 9개까지는 받을게라고 했는데 이란이 안 돼 나머지 하나도 다 받아야 돼. 라고 해서 완전 여지를 안 준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그럼 10개 다 받을게라고 해서 휴전이 된 겁니다. 근데 협상을 하러 가보니까 세부적인 걸 조율하러. 네, 그랬더니 미국이 이 10개를 또 못 받겠다고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하는 건 휴전하고는 관계없지 그냥 해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계속 바꾸니까 이란에서 짜증나서 2차 그 협상 결렬을 해버리고 2차는 아예 그 협상하러 가지도 않아 버렸잖아요. 네. 그런 이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휴전을 끝내고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협상이 타결이 되려면 미국이 항복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죠. 미국이 항복하지 않는 이상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항복은 죽어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휴전을 그냥 무기한 계속 가버리자는 거죠. 계속 전쟁
상황을 유지를 해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앉았다 앉았어 나 앉은 거야 이렇게 하고 아직 있는 앉았어, 거잖아요. 아직 앉았어, 기다려, 우리 합의는 안 했어 이렇게 네. 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동에 전쟁한다고 항공모함 3척 보내놨죠. 뭐 해병대 무슨 상륙함도 엄청나게 보내놨죠. 전투기도 엄청 가 있죠. 이 사람들이 가 있는 것 자체가 미국은 이제 그 전쟁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군인들이 지금 막 힘들어가지고 막 부식물 나온 거 보면 무슨 네, 밥인지 뭔지도 엉망이더라고요. 모르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를 주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미국이 사실상 전쟁 포기하고 다 철수한 다음에도 네. 아직 안 끝났어. 아직은 휴전이야. 라고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 패전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패전 인정하면 이제 미국은 이란한테도 지는 삼류 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하기 싫어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버티는 건데 우리 언더독님이 미국 트럼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 패권이 서서히 몰락하는 것을 방치할 바에는 아예 3차 세계대전으로 만들어서 모든 판을 뒤지고 싶을 것이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끼치는 맞습니다. 예상인데 그럴 수도 더 있어요. 소름 진짜. 끼치는 걸 오늘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얘기를 하고요. 미국이 그러면 휴전 상태를 그냥 이렇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뭐 지상국 투입인이 많이 이거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럼 전쟁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상전은 절대 못합니다. 지상전은 그러니까 물론 트럼프가 진짜 미쳐가지고 야 이 판 사판이다 다 죽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있죠. 모르겠는데 있죠. 네. 그것도 항상 우린 염두를 해놔야 네, 됩니다. 맞습니다. 예. 가능성이 0이라고 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상전은 사실 미국의 무덤이다. 그래서 지상전 아마 육군이나 합참 의장도 절대 이거는 못 받을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지금 해군도 지금 해군 저기 대장인가요? 아 맞습니다. 네. 해임 해군 됐죠. 장관? 해임인가 사퇴인가? 사임됐죠. 사임. 사임. 그 육군 참모총장도 지금 미국 네. 사임 지금 공군만 남았. 아니 전쟁을 어떻게 하냐고 지금 장관들이 다 사직하고 난리가 났다니까 네. 미국이. 근데 왜 사임하거나 혹은 해임될까를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뭔가를 요구하는데 그걸 못 받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못하겠다. 이건 진짜 아니다. 네. 그게 이제 지상전일 수도 있고 혹은 핵 공격해라. 라고 했는데 그걸 못 받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는 못 한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이 할 수 있는 만만한 게 또 있어요. 저강도 전쟁을 그냥 쭉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휴전을 무기한 연장하는 거랑 사실 비슷한 거예요. 네.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뭐 생각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미사일 한두 발 날려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휴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저강도 전쟁을 장기간 하는 것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받고 있고. 그렇죠. 예.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안 풀리면 세계 경제가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석유가 좀 부족해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요소 비료 그 원료 요소가 전 세계의 3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막혔어요. 와. 그럼 이제 비료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녹색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게 언제죠? 상당히 오래 몇십 년 전 얘기인데 그 전 세계 식량 문제가 해결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제 녹색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녹색 혁명이 이름이 녹색 혁명이니까 무슨 친환경 농법 이런 거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비료를 왕창 때려 부으면 곡물이 엄청나게 나와서 식량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다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거든요. 비료를 얼마를 투입해야 생산물이 얼마 나온다. 이게 다 계산이 돼 있는 거예요. 품종도 그렇게 다 계량이 돼 있겠죠. 그렇죠. 근데 비료가 30%가 줄어든다. 그럼 전 세계 다 죽는 거네요. 식량 생산의 30%가 줄어드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30%가 굶주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티가 안 나지만 가을에 이제 수확기 돼 보십시오. 전 세계가 난리가 날 겁니다. 이거 계속 방치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것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죠. 뭐 헬륨이 없어가지고 반도체 생산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생긴 문제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산업이 이 호르무즈 해협 하나 막힘으로써 어마어마한 지금 붕괴 위기에 처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유지한다? 미국이 덤탱이 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네. 미국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더 골 때리는 건 뭐냐면 여기에 타격을 적게 받는 나라가 있고 많이 받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타격을 직격탄으로 받잖아요. 중동에서 막 석유가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미국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타격을 적게 받는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만 해도 야 이란 석유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되니까 이란 석유를 막으면 중국은 망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중국이 전체 석유 수입하는 거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비율은 10%가 안 됩니다. 5% 조금 넘을 거예요. 그나마도
그 이란이 봉쇄가 되는 바람에 이란에서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란에서 말레이시아에 석유 갖다 놓으면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그 석유 수입국 리스트를 보면 말레이시아가 있어요. 네. 그게 다 대부분 이란 석유입니다. 네. 근데 이게 5%에서 10% 사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중국이-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러시아에서도 수입하고 아하.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대체 그거를 찾게 되겠네요. 그렇죠. 러시아에서 수입 더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이제 네. 러시아 막 제재한 나라들은 제재에 동참한 나라들은 이제 또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북중러랑 거래하는 나라들만 경제가 살아나고 나머지는 경제가 망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앞으로 향후 세계가 북중러 중심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그럼 어느 나라가 미국에 계속 줄 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 나라들이 다 중국에 자꾸 줄 서잖아요. 네, 중국에서 무슨 방문하고. 세계 정상회의 열리는 것 네. 같던데요? 그게 뭐냐면 딱 보니까 아 이거 미국에 줄 섰다가 같이 망하겠다. 네. 차라리 중국에 선을 대놔야겠다 일단. 네.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판도가 미국이 진짜 몰락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장동혁은 한국에서 왕따당하고 미국은 세계에서 왕따당하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우려되는 건 또 아까 말씀하신 그 핵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오늘 밤 한 문명이 통째로 사라질 것. 근데 사실 이 표현으로 지금 교황이랑도 싸우고 막 기독교랑 싸우고 막 전범 막 국가로 몰리고 막 이런 상황이긴 한데 이 문명이라는 표현, 문명의 통째로 날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을 떨어뜨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핵무기를 쓸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적 없는 수단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게 뭐예요? 핵무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핵으로 공격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이제 시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핵으로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란이 서아시아,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예요. 되게 큰 나라죠. 근데 대부분이 고원지대, 산악지대입니다. 이 핵무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핵을 쓰면 다 끝난다. 핵은 뭐 완전 절대 무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대도시나 평야지대 이런 데서는 이게 파괴가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돼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네. 산악지대에서는 이게 피해가 상당히 그 제한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골짜기에 네. 핵폭탄을 떨어뜨리면 바로 그 옆에 골짜기는 피해가 없어요. 그럼 이 산악지대를 공격하려면 골짜기마다 하나씩 다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란이 그동안 장기간의 전쟁을 거치면서 군사시설이 대부분 그 산악지대의 지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일단 골짜기마다 다 써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의 핵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걸 다 써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는 주되게는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대비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국, 러시아 땅덩어리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 쏟아 부으려고 하니까 수천 개를 개발을 해놓은 건데 그걸 이란에다가 써버리면 나중에 중국,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 러시아가 미국 핵무기 다 떨어졌네. 지금이 기회네. 이래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쓰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과연 핵을 맞고 진짜 문명이 사라지고 정권이 붕괴될까?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는 물론 크겠죠. 도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초토화될 거니까. 하지만 지하의 군사시설이라든지 정부 기능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란이 보복을 하겠죠. 그렇죠. 우리 핵 맞았어. 그럼 우리도 보복해야지. 근데 이란은 핵무기가 없잖아요. 네. 핵을 맞았는데 핵으로 보복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상응하게 대응하려면 핵시설을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디모나 핵시설 그쪽을 공격을 해버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3월 달에 한번 거기 공격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란이 거기를 못 막았어요. 그러니까 몇 개는 요격을 했는데 몇 개 미사일은 통과가 돼가지고 거기가 이제 막 박살이 났어요. 이스라엘이. 네, 이스라엘 지역이. 네. 근데 만약에 이란이 작정하고 거기 진짜 완전히 제대로 공격해야지라고 해가지고 쏟아 부어버리면 거기 있는 원전이 파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핵무기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워. 하지만 핵발전소는 안전해라고 생각하는데 핵발전소가 터져버리면은 문제가 핵무기에 있는 핵폭탄에 있는 핵물질보다 몇백 배가 많습니다. 핵발전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불모지가 되는 거예요. 네. 잘 생각해보면 일본의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졌는데 지금 히로시마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나요? 그냥 도시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죠. 살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핵 폭격 맞고 거의 한 10년 후부터 도시를 재건해가지고 다시 일본의 대도시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검증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방사능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체르노빌 같은 경우 체르노빌이 40년 전에 살죠. 터졌거든요. 네.
40년이 지난 지금도 거기 사람 못 들어가요. 네. 사람 들어가려면 거기 막 그 방사능 그 차폐 옷 입고 막 그 신분증 내고 들어가고 막 그렇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핵발전소가 사실 더 위험한 겁니다. 터지면. 예, 터지면. 네. 물론 안 터지게 만들었으니까 안전한 건데 전쟁은 그런 게 없잖아요. 미사일로 그냥 갖다 꽂으면 그만이 걸려.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스라엘 안 그래도 그 나라도 되게 작잖아요. 땅덩어리도 작은데 거기에 만약 핵발전소가 하나 터져가지고 핵물질이 쫙 퍼져버렸다 주변에 나라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핵전쟁을 하긴 좀 어려운 조건일 거다. 그렇죠. 네. 예. 거기다가 그렇지만 미국이 미쳐가지고 할 수는 있다. 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핵을 누군가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도 이 심리적 문턱이 낮아져요. 아하. 야, 너 썼어. 그럼 나도 쓸 거야. 네. 예를 들어 러시아가 야, 우크라이나에 우리도 써버릴 거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중국이 우리도 그럼 대만에 써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설마 핵을 쓰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미국은 자기 나라밖에 생각을 안 하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다른 방안, 아까 우리 언더동님이 얘기하셨지만 어차피 미국은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전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럼 이란 전쟁을 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봤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마무리가 안 됐어. 안 돼서 다른 전쟁은 못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도 지금 대만 중국 전쟁 여전히 계속 부추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잘 생각해 보면 처음에 트럼프가 집권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집권하면은 24시간인가 48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거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끝났어요. 유럽과 우크라이나에서 절대 뭐 항복 못 한다 이러면 이제 버티면서 잘 안 끝났는데 잘 안 끝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걸 끝내기 위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전쟁 일으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전쟁을 덮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왜 그 뉴스를 덮는다고 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 전쟁 마무리가 안 되네. 그럼 다른 데서 또 전쟁해 보자. 그러다 보면 여기는 알아서 끝나겠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서 전쟁을 해던데 이게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면 이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다가 그냥 더 큰 전쟁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한간에서 이제 뭐 쿠바를 다음에 공격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쿠바는 사실 미국이 공격하기에는 규모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이란 전쟁을 덮을 만큼의 효과를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대로 진짜 효과를 보려면 어디일까? 결국 동아시아, 대만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발리카탄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이게 네. 원래 이제 미국과 필리핀이 이제 하는 상당히 대규모 훈련입니다. 17,000명이 동원되는 훈련인데 미국, 필리핀이 하던 훈련인데 여기에 이제 다른 나라들도 기웃기웃하면서 지금은 이제 뭐 참관까지 합치면 한 20개국이 참가한다고 해요. 작년에 처음으로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제 참가하기 시작했고 올해 육상자위대까지 참가를 해서 일본이 지금 미국, 필리핀 다음으로 많은 부대를 여기 훈련에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올해 일본 군함이 이 발리카탄 훈련에 참석한다고 가면서 희한하게 대만 해협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사이로 간 거예요. 중국이 당연히 발끈했죠. 그래가지고 막 항공모함 투입하고 뭐 이제 일본에 막 규탄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굳이 왜 여기를 통과했을까? 이거 중국 자극하려고 한 거잖아요. 네. 일본 자위대 군함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란 전쟁 다음은 대만 전쟁이라는 소린가? 그거를 이제 암시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 전쟁 정도는 돼줘야 이란 전쟁에서 이렇게 피해 본 거를 복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대만에서 전쟁 나면 뭐 이제 미국은 자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만을 앞세우겠죠. 자기는 뒤에 빠져서 무기나 좀 대주고 대만 너네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미국 중국하고 싸워봐라 뭐 이렇게 할 텐데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만 뒤에 미국이 있고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주한미군 기지, 주일미군 기지에서 중국 레이더로 감시하면서 좌표 찍어줄 거고 거기에 있는 뭐 부대가 실제로 이제 주한미군 같은 경우, 주일미군 같은 경우는 대만으로 이렇게 참전할 수도 있고 그러면 바로 이제 어떻게 해요? 이란하고 똑같이 주일미군 기지, 주한미군 기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미사일로. 만약에 미국이 이란에서 핵을 썼다 그러면 중국도 당연히 우리도 그럼 핵 쓸 거야라고 해서 주한미군 기지, 주일미군 기지 핵 날리겠죠. 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런 전쟁이 발발해버리면 북한도 야 이건 동아시아 전체 전쟁이야. 그리고 우리는 중국과 상호 그 방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중국 도와줘야 돼라고 해서 전쟁에 참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북한은 미국이 뭐 이란에 핵을 썼냐 안 썼냐 따지지 않고 미국 본토에 바로 핵미사일 날려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3차 세계대전, 3차 핵 대전이 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3차 대전이 그러니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전쟁은 대리전의 형태를 띈 3차 대전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 대리전을 수행하는 나라 외의 나라가 얼마나 참전을 하냐에 대해서 규모가 달라지는 건데 사실 북중로는 어디서 전쟁 나든 다 뛰어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 세 나라는 지금. 그래서 북중로 중에 한 나라만 건드려도 그냥 안녕인 거예요. 근데 대만에 또 미친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화기 같은 자들이 대만에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걱정되는 상황이고 그 불똥이 지금 한국으로 튈 판이다. 한반도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런 아주 희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들이 극우 진영에서도 마가 진영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저자 원래 미친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진짜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이 질문 준비하신 거죠? 일단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 트럼프가 진짜 횡설수설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점도 좀 봐야 된다. 이게 작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작전. 네, 뭐냐면은 트럼프가 집권할 때 그 상황 보면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이든이 약간 치매 증상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좀 불안해 보였잖아요. 이름 다 헷갈리고 네, 막 막 일어나지 죽은 사람 못하고. 찾고 있고 막 네, 이런 맞아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상당히 이제 과대 포장을 했죠. 바이든 맞아. 저 사람 안 된다. 나는 건강하다. 맞아. 바이든은 뭐 걷지도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가지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다 바이든한테 떠넘기고 야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이든 때문에 일어난 거야. 나는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 일어났을 거야. 내가 대통령 되면 바로 정리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바이든한테 떠넘기면 미국은 그래 미국이 잘못한 건 아니지 바이든이 잘못한 거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가 온갖 일을 벌려놨는데 이게 수습이 안 돼요. 그럼 미국의 진짜 기득권 세력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그냥 트럼프 책임으로 다 돌려버리고 미국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나? 미국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정신이 좀 문제가 있다. 그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정신 장애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진단도 나온다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가 핵가닥 해가지고 사태가 이렇게 된 거지. 미국이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트럼프 우리 실각시키고 다른 사람 미국은 뽑자. 이제 그렇죠. 대통령 교체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걸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럼 트럼프가 패전한 거지 미국이 패전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면 책임을 훨씬 덜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많은 정치들이 진행이 왔는데 그렇게 해서 회복될 수 있는 상태인가요, 미국이? 사실 트럼프 개인한테 지금 다 그 책임을 떠넘기고 트럼프를 제거한다고 해도 복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그렇죠. 어떤 피해 상황들을. 근데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일단은 미국이 살아야 되니까. 미국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도 진짜 눈앞만 보고 사는 나라예요. 눈앞만 보고 어떤 뭐 전망과 미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이해가 되고요. 유럽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왕따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도 저는 좀 주의해서 볼 필요는 있다. 그냥 순수하게 유럽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는 거구나라고 순수하게 볼 문제인가? 이것도 또 연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트럼프가 유럽에서도 죽이 좀 잘 맞는 지도자들 몇 명 있었어요. 뭐 이탈리아 총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라든지 좀 이게 죽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마크롱하고 좀 설전을 벌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이제 3일에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마크롱이 아내에게 학대당하는 프랑스의 마크롱 이런 조롱을 했어요.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마크롱 대통령이 그 영상이 공개됐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제 그 어디 해외 순방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아내가 마크롱 대통령 얼굴을 이제 막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네. 영상이 돌았는데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재미있어요. 이 부부가 좀 재밌는 부부예요. 그 아내가 원래 마크롱이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학교 선생님을 짝사랑해가지고 나중에 결혼까지 한 거예요. 네? 네. 나이 차가 상당한가 상당히 보네요. 나겠죠. 네. 그래서 원래 마크롱 결혼했다가 그 선생님을 못 잊어가지고 이혼하고 그 선생님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네. 네, 세기의 무슨 뭐 그런 러브 스토리 같은 그랬군요. 건데, 근데 그 아내가 남자라는 소문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나중에 네. 화해한답시고
그 마크롱의 아내는 여자가 맞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네. 되게 복잡한 그 집안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발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말은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진지해지고자 한다면 전날 말한 것과 정반대되는 말을 매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쩌면 매일 말할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맨날 횡설수설하는데 아예 넌 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어요. 이 정도면 약간 연극이라고 보기엔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마치 한동훈과 윤석열의 뭐 그런 그렇지. 맞아. 같이 그 약속 대련을 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기분 상하는 그 상황 아닌가요? 네, 거의 그렇게까지 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하고 프랑스도 결국은 이란 전쟁 때문에 갈라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뒤로 뭘 했냐면 프랑스가 이제 영국하고 손을 잡고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라는 이름 되게 긴데 아무튼 회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50개 국가가 네네. 여기 참가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 이제 참가를 했었죠. 근데 여기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진짜 좀 기분이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실제 내용을 놓고 보면 뭐냐면은 이게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기를 군사력을 투입해서라도 강제로 개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미국이 할 일이잖아요. 네. 미국이 자기들이 불 질러 놓고 나 불 못 끄겠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이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해가지고 50개국이 모였어요. 야 그럼 우리가 대신 불 끄러 가자.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판을 그려준 거예요. 어허. 하지만 미국과 한판 싸우고 미국은 불참했으니까 마치 중립적이고 독자적인 움직임인 것처럼 이란이 자극하지 않는 것 같이.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란이 지금 나 우리 미국한테 두드러 맞아서 열받아서 호르무즈 해협 지금 앞으로 우리가 통제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런 거 없어 우리가 군사력 투입해가지고 다 개방시켜버릴 거야라고 한 건 이건 미국 편을 드는 거잖아요 사실상.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종전 이후에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과 협의가 되면은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협의되지 않은 상태로 50개국 나라에 함대들이 몰려오는 걸로 읽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란은 전쟁 끝나면 다시 없던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나도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우리가 통제권을 갖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거를 인정 안 하고 힘으로 밀어붙여버릴 거야라고 한 거니까 이거는 한판 붙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여튼 좀 오묘하긴 했는데 이렇게 분석은 해봐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유럽이 지금 약속대로를 하는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미국이 최근에 경제적 분노 작전, 참 이름도 진짜 계속 새롭게 지어내가지고 할 말 없는데 그냥 경제 제재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란에 대해서. 네, 이게 좀 심각한 게 뭐냐면 전 세계 바다에서 이란과 관련된 선박들은 다 납포하겠다는 거예요. 납포를 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그냥 해적이 되겠다는 거죠. 경제 제재 하자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해적이 되겠다. 네, 미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적을 하겠다. 대해적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여러분. 와 이게 언제 만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안 드는 나라 그냥 다 납포하겠다 이런 거나 다름없는 네, 건데. 수백 년 만에 해적 시대로 지금 다시 돌아갔는데 그러면 이거를 당하는 나라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이란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도 당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피해도 그렇죠. 입는 거고요. 그리고 핵심은 결국 뭐냐?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과 이란 사이에 석유도 왔다 갔다 하고 중국이 이란에 막 그 수출하는 것들도 있고 이걸 지금 납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럼 중국도 50%는 중국이 피해를 보는 거죠. 50%는 이란이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기분 나쁘니까 그럼 우리도 태평양에 돌아다니는 미국 상선들 다 납포해버릴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완전 무정부 상태 해적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뭐라 했냐면 이거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게 되는 거다. 네. 이런 경고를 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미국이 전쟁을 마무리는커녕 세계 대전을 목적으로 판에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를 지금 눈치챈 사람들과 눈치챘지만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 미국의 굴레 안에서 잡혀있는 사람들, 이렇게 분류가 있는 것 같거든요. 눈치채고 지금 발 빼려고 하는 나라들이 북중러죠. 북중러는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전 유럽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속 대련으로 보인다는 거에 또 근거 중에 하나는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이랑 계속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네. 전쟁훈련을 유럽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전쟁훈련을 하고 있다는 건 미국이 전쟁 내면 유럽은 동참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란은 너무 직접적인 지금 타격을 입고 너무 명분이 없고 하니까 지금 발 빼려고 쇼를 하는 건데 유럽이 미국이랑 그럼 인연을 끊을 수가 있냐? 어려울 거라고 보는
보는 것 살려면 같습니다. 끊어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가 않죠.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네. 우리나라도 사실 되게 비슷한 입장인 거잖아요. 살려면 끊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큰 결심이 네, 필요해요. 지금 큰 맞습니다. 결심이. 네. 네. 최근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일이 뭐가 있었냐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중국에선 서열이 그래도 거의 세 손가락 안에 꼽힐 거예요. 상당히 이제 비중 있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지금 이란과 미국 사이의 협상을 중재하는 데서 겉으로는 파키스탄이 중재를 했지만 뒤에서 이제 중국이 많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하고 소통도 한 사람이 바로 왕이 외교부장인데 이 왕이 부장이 지난 9일, 10일 북한을 방문했어요. 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접견을 했죠. 네. 그러나서 곧바로 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중국에 가가지고 왕이 부장하고 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네. 북중러가 뭔가 긴밀하게 막 소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야 뭔가 중요한 정보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이제 왕이 부장 서울에 좀 와달라를 요청을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근데 거절한 이유는 뭐 그 무슨 외교 네네. 거기에 대만 표기한 거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가 진짜 이유일까? 뭔가 지금 한국한테는 말할 수 없는 어떤 논의가 지금 북중러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란 전쟁이 뜻대로 안 풀리면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뭔가 일을 칠 수도 있겠다라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 공조 협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진지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을 결국 제압할 수 있는 거는 강력한 힘에서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안조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